대전보건대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 절세미인도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이야기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대학생활 잘 보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긍정 마인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그것들에 이어서 조금 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경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2주차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은요, 이런 순서로 같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내가 시간들을 알뜰하게 잘 보내는 것, 내 스스로 괜찮은 인재가 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를 생각한 다음에 그렇다면 대학생활 동안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가 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버킷리스트 만들기는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 광고에서도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삼성생명 광고예요. 그래서 삼성생명에서 책임지는 인생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제 조카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컴퓨터로 뭔가 게임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너는 취업은 할 생각이 없어?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놀기만 할 거야? 이제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조카가 저 지금 돈 버는 중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나름대로 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모습을 삼촌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나름대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더니 부장님께서 어떻게 오늘 저녁은 뭐 시켜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신입사원이 퇴근시켜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세대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달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광고는 당연히 뭐 삼성생명에 대한 광고였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 실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대가 변하고 있어. 그런데 그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예전을 자꾸 떠올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고 살펴보면 일단 가장 기본은 이 산업혁명, 우리가 왜 4차 산업시대라는 이야기 불과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증기기관차가 등장을 하고 그럼으로써 대량으로 물건이 이동할 수 있는, 물류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의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을 활용해서 산업이 좀 거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물자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인재, 중요한 능력은 뭘까라고 봤더니만 바로 노동력이더란 이야기입니다. 신체 능력. 그래서 내가 공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을 했대요.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전기가 등장을 하고 컨베이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물건이 생산되는 시대에 오다 보니까 똑같이 노동력, 신체지능 굉장히 중요한데 더불어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이 옵니다. 자,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왜 정보화 시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중요한 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실제 그 능력이 아주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을 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요즘에 많이 하는 이야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IoT나 AI 기반의 혁명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이 뭔가 사람이 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시대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고 그 시대에 들어온 우리들은 좀 더 다른 기계와 차별화할 수 있는 기계보다 더 뛰어난 능력들을 가져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시대래요. 그래서 로봇이 예전에는 기계를 조작하면 그 기계들이 조작된 대로 일을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스스로 발전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로봇이 가지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 조작 능력만 가지고는 우리 사람이 기계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대요. 실제 병원에서도 일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이라는 건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고 그래서 숙련된 선생님들만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로봇이 수술을 대신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은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사람만이 가진 능력을 차별화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업을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예전에는요, 특히 우리 대전보건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님들께서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시켜주시는 것들을 내가 제대로 소화하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곳에 취업이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기는 한데 중요한 건 그것과 더불어서 회사나 병원들에서 요구하는 건 플러스 알파로 단순히 학교에서 시킨 거 그것만 열심히 한 거 말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뭘까라고 봤더니만 일단 기본적인 실력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기계를 다루고 필요한 장비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들,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술들은 당연히 갖추되 그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만이 가진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들,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병원에서 일을 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다른 동료나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짧게 스쳐가면서 만나지만 환자분들이나 클라이언트나 고객들을 대할 때에도 좋은 관계를 잘 맺고 그 안에서 중요한 것,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죠?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라는 건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요. 예를 들자면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때요? 아,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 안에서 갈등이 발생을 했고요. 그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한다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온라인 수업 듣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내 마음 바꿔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면 내가 하나라도 뭔가 얻을 수 있잖아. 라고 마음을 바꾸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몰입해서 수업을 잘 듣는 게 바로 문제가 잘 해결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순간순간 발생하는 아주 작은 문제들이라도 그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것,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더라와 더불어서 어떤 윤리성이라든가, 그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이 참 필요해. 그래서 그러한 능력들이 쌓여서 그것들을 모두 합쳐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제는 내가 나름대로 내 역할에서 해야 할 일. 예를 들자면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과제라면 뭐예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그 안에서 내가 생활을 잘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일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단순히 수업만 열심히 듣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아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도 필요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진 인재를 우리는 원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미래형 인재일 것인가? 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부분들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요 한번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7가지 상황들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는데 이 7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잘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학생들마다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신입생분들은 보니까 뭐 다 괜찮아요. 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에이 첫 번째부터 힘들어요. 감기는 제가 걸리기 싫다고 막 안 걸리고 걸리고 싶다고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통제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요. 어떤 건 통제 가능하고 어떤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그것도 학생들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저는 감정, 체중, 행복은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딴 건 안 돼요.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자, 이 중에서 제일 힘든 건 체중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다란 이야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감기예요. 감기 걸리는 거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걸리고 싶다고 걸리고 걸리기 싫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닐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감기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날씨가 갑자기 바뀐다라던가 하면 내가 옷을 좀 잘 갖춰 입는다든가 그죠? 잘 때 좀 더 주의한다든가 아니면 뭐 목이나 뭐 코에 좋은 감기에 좋은 것들을 좀 잘 챙겨 먹는다든가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신다던가 기타 등등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내가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습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습관이라는 건 나도 모르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하다 보면 만들 수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왕이면 좀 더 호감을 갖도록 내가 노력하는 거 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100% 통제는 안 되지만 얼만큼 통제가 가능한가 라는 부분들은 각자 생각에 따라서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만큼의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내재론자와 외재론자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재론자는 말 그대로 결과의 원인이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감기에 걸리는 것 자체 100% 통제는 안 되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제 내부에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외재론자는 반대로 결과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못해요. 통제 못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가 1주차에 이야기했던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 우리 대전보건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의 선택일 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요, 내재론자로 제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이런 수업도요, 기왕이면 선생님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활동하면서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제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뭐가 보이십니까? 자, 이 사진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코끼리. 그죠? 코끼리가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네, 코끼리처럼 만든 손이 보일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 아주 작은 부분만 봤을 때에는 다르게 보이던 것들이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다르게 보면 그 안에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보일 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뭘로 보이세요? 자, 이건 뭘로 보이세요? 귤 보이세요? 그죠? 누가 봐도 이건 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실제 작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히카루 조라는 일본의 작가가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린 작품인데 그 그림을 잘라서 다시 보여준 거예요. 다시 보여줬더니만 이건 뭐예요? 토마토지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위에다가 귤처럼 막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100이면 100 다 얘는 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라서 그 정체성을 보니 사실 알고 보니 이 아이는 토마토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선을 조금만 바꿔서 보고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하다 보면 틀림없이 그 안에 감추어진 것들, 다른 것들이 보일 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일 때도요, 그 주어진 상황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돼 라는 이 상황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내가 선택해서 바꿀 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 있어요. 매번 연락할 때마다 그 친구는 다 자랑해요. 이게 웬일이야. 우리 동기들 단톡방을 만들어서 톡하는데 야, 내 동기들은 다 너무 괜찮아. 나 너무너무 학교 잘 간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음번에 또 통화했더니만 이게 웬일이야. 너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짱이야. 완전 좋아. 그죠? 계속 자랑만 해요. 물론 지지 않기 위해서 나도 또한 자랑할 수 있죠. 야, 니네 학교만 좋니? 우리 학교도 좋아. 자랑할 수도 있고요. 또 얘랑 이제 연락 못 하겠어. 얘랑 연락하면 피곤해. 자랑도 정도가 있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좋은가 보다. 다행이다. 야, 네가 좋아서. 힘들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야,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자, 중요한 건 어떤 측면을, 친구의 어떤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친구도 달라지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친구랑 경쟁을 하다 보면 와, 힘들어. 나도 빨리 찾아야 돼. 생각할 수 있고요. 마음의 여유가 좀 없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좋겠다. 그냥 너 참 좋은가 보다. 다행이다. 내 친구가 좋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나 또한 마음이 좀 편해지고 여유가 생길 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경우 있고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늦어요. 근데 중요한 건 늦으려면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면 참 좋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굉장히 화가 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자, 약속 시간에서 5분 지났어. 10분 지났어. 20분 지났어. 하다가 짠! 저 멀리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의 얼굴이 보이면 일단 화부터 내죠. 네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화를 내게 되면 상대방은 처음에 미안해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근데 내가 늦은 건 이유가 있어. 나름대로 뭔가 핑계를 찾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물론 화도 나죠. 화도 나기도 하지만 일단 화나는 감정보다 먼저 야, 걱정했잖아 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간다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도 좀 더 미안한 마음이 커질 거란 이야기예요. 왜? 핑계대지 않아도 되잖아요. 상대방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걱정해준 그 마음 고맙고 미안해 라는 것들 표현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상황을 우리는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같이 팀 과제를 하는데 같이 과제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 목을 안 해오는 팀원들이 있어요. 보면 수업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 꼭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친구 봤을 때 우리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예요? 다음번에 과제할 때는 저 친구는
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가만히 보면 이유 없이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처음에 내가 신입생으로 들어올 때 우리 지난주에 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누구나 다 대학생활 잘해봐야지 라는 생각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일부러 그러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어떤 사정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안에서 사실 내가 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나도 이해받을 수 있는 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 다르게 먹어야 돼요. 긍정적인 거 아시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어떻게 쉽게 잘 되나요? 잘 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여러분들 내재론자로서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지만 그 상황에 영향을 주는 건 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주기 위해선 지난주에 했던 그 긍정적인 마음들 모으고 모아서 자원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 내 스스로 나를 좀 믿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와 어떤 자신감을 동시에 가지고 나라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어 라고 보시면 좋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잘 키워나가신다면 어쨌든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대학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지나고 나서 그래, 이 정도면 나 되게 열심히 살았고 잘했어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조개가요, 진주를 만들 때 처음에 그 진주의 씨앗은 모래알로 시작을 한대요. 우연히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게 되면 그 모래를 잘 키우면 진주가 되고요. 잘못 키우면 그 조개는 죽은 조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전보건대학교라는 대학교에 내가 입학을 하면서 이제 나의 발전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죠? 내가 앞으로 이 전공을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그게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고 내 나름대로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자양분이 될 거다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을 보석으로 키워가는 건 내 스스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내 안에서 보석들을 좀 키워나가시는 걸 저는 부탁을 드리고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내 안에 감추어진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무엇들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내 안에 아주 작은 씨앗들이 있어요, 지금. 그죠? 우리는 이미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들을 보석으로 짠 보여주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부분들은요, 잠깐 우리 휴식하시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시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보석을 어떻게 키워갈까? 라는 이야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5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